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3대 시장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각 산업별 대표 우량주 30개를 모아놓은 다우 30 지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상위 100개를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상위 500개 종목들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 이 세 개의 지수에 모두 속한 기업도 있고 딱 하나에만 속한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S&P 500, 나스닥 100, 다우 30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수들이 완전 별개일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이 세 개 지수 간의 성과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해였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이 약 36%, S&P 500이 12%, 다우가 4%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이 대부분 같이 가면 같이 가지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데요. 아마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3대 지수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하셨을 텐데요. 올해는 S&P 500에 투자를 했느냐, 나스닥에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다우 30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를 할 때도 각 지수별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신중하게 선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관련 ETF 상품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S&P 500은 미국의 대표 우량주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로 시가총액 규모나 각 산업별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별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드디어 12월부터 S&P 500에 편입이 될 걸로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테슬라가 나스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탑 10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지만 이 S&P 500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한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00개나 되는 각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30개밖에 없는 다우 지수나 기술주의 업종이 좀 쏠려 있는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대표성을 더 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TF라는 상품이 처음으로 개발이 됐을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ETF가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라는 ETF였습니다. SPY는 지금까지도 대표 시장 ETF로 활발하게 매매가 되고 있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자산 운용 규모도 가장 큰데 최근에는 경쟁 상품인 IVV나 VOO가 낮은 운용 수수료를 앞세워서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SPY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갔다는 자금들이 SPY로 오는 게 아니고 IVV, VO로 다시 돌아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걸 매수를 하는 편이어서 SPY를 들고 있는데 IVV, VOO 모두 글로벌 자산운용사 탑3 안에 드는 블랙락, 뱅가드가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100개의 우량 기업을 또 선별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상위 테크 기업들이 곧 미국 전체 시장에서도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있는 탑 5와 나스닥 100 지수 안에 있는 탑 5가 거의 겹칩니다.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위에 테슬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12월부터 S&P 500에 편입이 되면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서도 테슬라를 꽤 높은 비중으로 담게 되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이 S&P 500의 편입이 호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나스닥 대표 ETF로는 QQQ가 있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 중에서 운용 규모나 거래량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1등인 상품입니다. 나스닥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 QQQ를 적립식으로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지수는 미국의 산업별 대표 우량주들 30개를 모아놓은 건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마트, 3M, IBM 등등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는 전통 기업들의 아우라가 있죠. 그런데 올해는 이 다우지수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종목의 편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건데요. 지난 8월에 엑손모빌, 화이자, 레이시온이 편출이 되고 그 자리를 세일즈포스, 암젠, 하니웰이 채우게 됩니다.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단 7개 기업만 교체됐던 걸 생각을 하면 이렇게 1년 만에
3개가 교체가 됐다는 건 확실히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우지수는 여전히 산업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3대 지수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항공, 에너지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 나스닥, S&P 500에 이어서 다우까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 겁니다.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로는 DIA, 다이아가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요즘 핫한 기업들보다는 전통적인 기업들 위주로 담고 있는 만큼 인기가 덜한 편이라서 다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대비 운용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자, 이 대형주 중심의 시장 3대 지수 외에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라는 건데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 1001위부터 3000위까지를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위 탑 1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러셀 2000 지수가 다른 대형주 중심의 3대 시장 지수의 성과를 크게 뛰어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가 좀 쉬어가고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사실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소형주 역시 대형주 못지않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주로 경기 침체가 가고 회복할 때 중소형주의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몸이 더 가볍기 때문에 대형주에 비해서 침체기가 올 때 더 많이 떨어지지만 회복할 때는 더 세게 오르는 거죠. 최근에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2021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함께 중소형주에도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 스마트한 글로벌 자금들이 또 놓치지 않고 있겠죠. 최근 3개월 동안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약 1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3대 시장 지수 관련 ETF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중소형주다 보니까 워낙 운용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거고 상승률로만 보면 다른 3대 시장지수 ETF 대비 더 빠르게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관련 ETF로는 IWM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큰 만큼 초보자일수록 더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자칫하면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미국의 대표 시장 지수와 관련 ETF까지 알아봤습니다.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볼 시간도 없고 머리 아플 때 이 시장 지수와 관련 ETF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